자, 그러면 이제 1강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에 대해 가지고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가위기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2004년,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2004년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게 이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으로 현재 정부 부처라든지 기관의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하고 업무 수행의 기본문서로 활용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국가관리 기본지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가위기관리 수준은 위기 유형별로 위기의 어떤 이제 유형이나 단계가 있겠죠. 그죠? 주관기관에서 각 부처별로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가지고 위협 또는 위험 정도를 평가해서 4단계로 결정한다. 4단계로. 그 4단계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PPT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지금 오른쪽에 글자가 안 보이는데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4단계 돼 가지고 지금 나온 게 오른쪽에 내용들이 되겠는데, 일단 관심, 경보, 주의, 경계, 심각. 자, 단어로만 보게 되면은 심각이라는 거는 제일 유중한 게 확 와닿아요. 그죠? 근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아닐까. 관심, 주의, 경계. 특히 이 주의하고 경계는 순서가 조금 헛갈릴 수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더 심한 건데, 주의한 다음에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관심 경우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징후는 있으나 징후가 있는 거죠. 약간의 지진 같은 경우에 약간의 지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개미들이 움직인다라든지 동물들이 먼저 감지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징후는 있지만은 그 활동 수준이 낮아가지고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상태. 그게 이제 관심 경보가 되는 거죠. 이때는 징후 감시 활동을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진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진이 발생 전에 통상적으로 개미라든지 동물들이 먼저 이렇게 피신하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징후가 있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관련 기관하고 약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관심 경보 단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 조금 지나면 이제 주의 경보 돼 가지고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조금 더 크다는 얘기죠. 징후가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대형 사고가 될 수 있는, 그죠? 그다음 이때는 정보의 수집과 함께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 서로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죠. 예를 가지고 소방하고 경찰하고 서로 공유한다라든지, 소방하고 경찰하고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서로 공유한다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강화함으로써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조 체계가 가동되는,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 경보, 이게 주의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죠? 주의보다 높은 게 경계다. 징후 활동이 주의 경보는 비교적 활발하고인데 이거는 그냥 활발하고 해요. 활발하고 전개 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해 가지고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
이건 되게 위험할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아. 이 정도가 이제 주의 경보가 되는데, 경계 경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큰 재난인 것 같다는 정도, 좀 단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 농후한 상태이며, 주관기관은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점검하고 기관과 함께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 단계인 거야, 아직은.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닌데, 예를 들어가지고 큰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그 태풍이 이제 큰 태풍이 오고 있으면은 그게 관심 경보에 들어가겠죠. 처음에는 관심 경보. 그러다 그게 일본을 안 거쳐가지고, 태풍이라는 것은 육지로 상륙하게 되면은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으로 상륙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그냥 비만 내릴 뿐이지 큰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있는 바다를 통해 가지고 어느 나라에도 상륙하지 않고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태풍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오래 지속될수록 그 세가 더 강해지거든요. 왜 강해지냐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들을 계속 태풍이 머금어요. 그러면은 태풍이 커지고 비를 크게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일본이나 중국에 착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경보를 내는 거죠. 어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 남쪽 지방에서 방향이 꺾일 수도 있는데 안 꺾이고 올라오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경계경보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착륙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니까. 아직 태풍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경계경보 들어가 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 사람들을 이제 관리를 시키는 거죠. 더 관리를 시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서울로 보게 되면은 그 한강변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침수되거든요. 강변도로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미리 경찰차하고 경찰관들을 보내가지고 그 침수될 위기에 놓이면은 바로 차량을 이제 침수될 수 있게, 아니면은 고수부지에,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데 그 고수부지에 주차된 차들을 미리 대피시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수해가 날 걸 대비해 가지고 어떤 물적 보급품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집이 파손돼 가지고 재난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뭐 텐트라든지 임시 가옥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해 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심각경고.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해 가지고 태풍으로 치게 되면은 이제 착륙한 거죠. 착륙해 보니 이거는 진짜 큰 수준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 전개 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해 가지고 국가 위기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이게 심각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태풍이 상륙했는데 그 태풍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라든지 대도시로 향한다라든지 하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비를 머금어 가지고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가 위기 발생 상황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주관기관은 뭐 해양부, 국토부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죠? 국가위기관리실에 통보해 가지고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모든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가지고 발생한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거죠. 아직은 그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짙은 거죠.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 어플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몇 시 때, 지금은 해가 나지만 몇 시 때 비가
온다라든지 바람이 온다라든지 이런 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걸 봤을 때 언제 비가 얼마만큼 어느 지역이 많이 온다는 게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거, 이게 심각경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외워두시면서 네 가지의 순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요 두세 번째가 조금 헛갈릴 수 있는데 두세 번째만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재난 발생의 원인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네 가지, 자연 환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엘니뇨, 라니냐, 그 다음에 급격한 기후변화, 요 네 가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사진 같은 거 곁들여 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온난화 보게 되면은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름 지내봐서 알겠지만은 여름은 원래 덥다 하지만은 아주 더워요, 그죠? 이 더운 것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구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 이걸로 하는 건데, 그런 뉴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북극, 남극해가 녹아가지고 밑에 곰 사진 나왔지만은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곰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집안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자,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지구 전역, 지구 전체에 걸쳐가지고 강수량이 많아지고 더워지기 때문에 비가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북극 남극이 얼음이 녹다 보니까 어떤 해면 기압과 토양 수분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강수량의 변화가 이것도 좌우하는데 얼음이 녹는 것 같은 경우는 해수면 상승으로도 이어지겠죠, 그죠? 자, 보통은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얼음산이 이렇게 있어요. 빙하가 이 떠 있는 게 만약에 1톤이다. 간단하게. 그러면은 밑에 잠긴 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은 9톤이 잠겨 있어요. 보통 그 10분의 1이 잠겨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 밑에 잠겨 있는 거는 그냥 물하고 똑같기 때문에, 옆에 물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요거 자체가 북극이나 남극해 같은 경우는 요 1톤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대륙 정도의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자체가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높이 자체, 기존의 수면 높이 자체가 요게 물이 되면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지구 전체에 물이 많아지는 거죠. 지구 전체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 물이 많아졌으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비가 왔을 때 강수량이 많아질 거고 해면기압이나 토양 수분, 땅에 머금은 물도 많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물이 많아지니까 보통 비가 내리면 전부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의 해수면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해안선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비가 많이 내리고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면은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해안선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결국 그 자체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각종 재난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농업 생태계의 변화, 농업 생태계라는 거는 예전에는 여기서 농사 지었는데 그 농토에 토양 수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땅에 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나무들이 뿌리가 썩어가지고 죽는다라든지 곡식 재배가 안 되는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
재배 작물의 종류라든지 생산량이 크게 변화하는 등의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 가지고 옛날에는 온난화라는 것만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세분돼 가지고 엘니뇨라는 게 있어요. 엘니뇨. 이것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엘니뇨 같은 건 뭐냐? 태평양은 이제 가장 넓은 바다.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이게 지구이니까 합쳐졌겠죠, 그죠? 이게 5대양 중에서 가장 넓은 바다가 이제 태평양이 되는데, 태평양에 무역풍을 해가지고, 옛날에 무역선들이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돛담배들이 이제 움직였다 그래서 무역풍이 되는 건데, 그 무역풍 자체가 크게 약화돼 가지고 서부 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이 동부 태평양으로 흐르게 돼 가지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상승.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중고위도 지역에서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는 요게 이제 엘니뇨 현상이 되겠는데, 이 엘니뇨 현상이 오게 되면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물에서 증발되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증발되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태풍 같은 게 발생했을 경우에 태풍이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태풍이 머금은 수증기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태풍이 급이 커지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역대급 태풍이란 말이 가장 많이 와요. 역대급 태풍이 오는데 온난화에 엘니뇨 겹쳐가지고 지구가 더워진 거에 덧붙여가지고 엘니뇨가 겹쳐진 거죠. 이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나비 효과처럼 연속적으로 아니면 서로 관계를 가져가지고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하고 더불어 가지고 엘니뇨까지 있기 때문에 태풍이 더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풍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도 20도, 우리나라가 38선 그러는데 요게 38선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가 좀 낮은데 여기가 0도가 되니까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요 20도 지역에서 적도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부는 바람, 요걸 이제 무역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니냐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엘니뇨하고 약간 그 다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라니냐는 적동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서 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는 거죠. 차가운 해수의 용승현상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적도 동평양의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엘니뇨는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라니뇨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즉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는 엘니뇨는 따뜻해지는 거고 라니냐는 차가워지는 거고, 즉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은 엘니뇨는 이제 더워서 물이 많아지는 건데 가을 가뭄이 심해지고 겨울에는 혹한 추워지는 거죠. 겨울에는 가뭄이 드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추워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비가 내려야 할 때에는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오지 않을 때 강한 폭우가 쏟아지는 등 홍수와 가뭄 피해가 발생한다. 가뭄만 주는 게 아니고 홍수도 주고 그거 하는 건데, 보통 엘니뇨 현상 같은 경우가 이제 여름철에 보통 있는 거라 하게 되면은 라니냐 같은 경우는 뭐 가을 겨울철에 보통 오는 건데 그 추워지는 현상,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연 환경이었던 것이 지구가 더워진다 그래가지고 지구 온난화로 시작하다가 온난화가 조금 더 세분화돼 가지고 엘니뇨도 있고 라니냐도 있고, 그냥 온난화하게 되면은 지구가 계속 더워지기만 해야 되는데 지구의 어느 한편에서는 더워지기도 하지만 또 추워지고 있거든요. 겨울이 더 추운 거예요. 그러면은 온난화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나타난 게 이제 엘니뇨, 라니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기후변화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폭넓게 쓰는 게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급격한 기후변화가 되겠는데, 자, 두 번째 얘기했던 엘니뇨는 요 엘니뇨이죠, 그죠? 보통 3년을 주기로 나타난다 그래요. 했을 때, 자, 그거에 비해서 라니냐는 추워지는 거라 그랬죠, 그죠? 3, 4년, 겨우 3, 5년이나 3, 4년이나 사실은 서로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발생한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이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도 사실은 안 좋은 건데,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게 갑자기 크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지구의 대기순환 체계에 큰 변화를 초래해 가지고 지구촌 전체가 기상이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온난화 대신에 사실은 지금은 기상이변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고온 속에, 더운 속에 폭염, 엄청나게 뜨거운 햇빛이 온 반면에 한파 추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그죠?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는 더운데 어느 한 쪽에서는 추운 거죠. 자, 요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이상기후로 몸살나는 지구촌 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러시아 모스크바가 위치가 여기 있는데, 여기 안 보이실까 싶어가지고 폭염이 내려가지고 7월 13일 날 34도까지 올라갔어요. 모스크바 하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추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한데, 거기에 7월 13일 날 폭염이 내려가지고 34도까지 올라갔는데, 바로 좌측에 서측에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아주 밑이나 위가 아니고 크게 차이가 없는 바로 옆에 나라인데, 여기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7월, 러시아 같은 경우는 7월 13일인데 7월 15일 날 폭우가 153mm 많이 내린 거예요. 100mm가 넘게 되면은 폭우가 내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파가 겹쳐가지고 영하 4도까지 내려갔어요. 이 유럽에서 영하 4도 내려가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보일러실이 돼 있고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영하 4도 내려가면은 집에서 전부 얼어 죽어요. 그 정도로 춥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4월 달을 얘기한 건데,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에서 폭염, 한파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7월에 고온 및 가뭄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폭염의 산불, 그러면서 최고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55도면은 거의 뭐 사우나 온도가 되겠죠, 그죠? 사우나 한증탕 온도 되겠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요즘 난리 나고 있는데, 아까 독일은 153mm 왔다 그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600mm, 617mm가 왔어요. 이거는 하늘에서 구멍난 정도죠. 1년치의 강수량보다 훨씬 더 많이 온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내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 피지라는 요 섬 같은 경우는 해수면이 상승해 가지고 결국 이제 나라가 이제 없어질 위기에 속한 거죠. 그 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없어요. 나지막한 평지로 이제 섬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나지막한 평지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이제 물에 잠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상징후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많이 아파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차 시 마치겠습니다.